이제 금리 인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니까 그래도 4월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내내 금리 인하를 달고 살게 될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때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연방정부에서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하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각 주 정부에서는 지금 논의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 비축자산 삼으면 다른 나라도 많이 하겠죠. 2025년 중에는 14만 불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3일 월요일 오전 2시 50분입니다. 이 새벽에 라이브를 하게 됐네요. 원래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는 했는데 사실 주말에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기쁜 별일이 생겼죠. 정말 우리가 애타게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V자 반등이죠.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 달러 기준으로 94,000달러 넘어서고 있고요. 한국 가격으로도 재차 1억 4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1억 1,600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1억 4,100만 원 정도 넘어서고 있네요. 이것도 뭐 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면 뭐다? 최고점 돌파하러 가야죠. 1억 6,300만 원을 이제 넘으러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진 모르겠죠. 짧게는 뭐 한 1, 2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길어야 한 한두 달 내로는 1억 6,300만 원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 받는 건 그냥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요 하락에 무서워서 매도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나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셨죠. 그냥 뭐 늘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 팔고 다시 산다. 이거 환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고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쭉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얼마에 샀든 여기 고점 최고점에 샀든 아니 뭐 쌀 때 샀든 이렇게 팔고 나서 밑에서 다시 줍는다. 뭐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 한 번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번에 또 하락 나오면 팔 텐데 이때 또 밑에서 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냥 쭉 홀드 하시면 됩니다. 팔지 마시고 매도는 한동안은 빼두시고요. 적어도 이 최고점 이상 갈 테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2억이 되면 0.1개라도 0.01개라도 분할 매도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0.01개 좋다. 0.01개 분할 매도를 2억일 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억이 넘으면 뭐 모두가 다 아실 테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0.01개 매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거 뭐 되게 현실감 없다. 9% 상승이거든요. 이거는 뭐 바이낸스니까 24시간 전 기준으로 9%가 올랐어요. 아까 95,000 올랐었으니까 그땐 더 많이 올랐었겠네요. 이제 일봉으로 봐도 거의 뭐 121선 일봉으로 넘어섰네. 정말 121선 밑에서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 뭐 다시 이제 매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도 같은데 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팔고 다시 산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런 건 좀 서커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매도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매수하실 때 된 거 아닌가요? 바이낸스랑 좀 틀리네요. 바이낸스는 아직 여기 다다르지 못했죠. 김푸는 얼마큼 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김푸가 오히려 끼네요. 그것도 신기하네. 지금 환율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테더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곧 있으면 다시 또 김푸 4%에서 6% 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억 7천만 원, 8천만 원 되면 또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럼 김푸도 더 높아질 거고 업비트 가격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친 듯이 오르다가 지금 뭐 살짝 또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를 좀 같이 보시죠.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99,000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죠. 특히 서비스, 미국의 서비스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가 엄청 빠졌고, 저는 그래도 바닥을 탈출하게 된 게 미국의 좀 PCE 지표가 괜찮게 나왔잖아요. PCE 지표가 몇이었죠? 2.6%였나요? 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좀 잘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에릭 트럼프가 본인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가 올린 글들을 갖고 온 건데,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뭐 요런 것들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을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우리가 기다렸던 말이죠. 아, 진짜 이게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그냥 취임하자마자 바로 땅땅땅 해줘도 되는데 조용하고 있다가 싸게 살려고 하는지 조용하고 있다가 이제 폭락이 와서 이제 이 정도면 바닥도 찍었는데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서 발표난 시점부터 진짜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죠. 우리 다 알고는 있었는데 두렵잖아요, 사실. 진짜 될까 싶기도 하고. 네, 나올 게 나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지 않고 있으셨던 분들은 되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여기부터 이제 분할 매수 과감하게 하셨던 분들은 계속 분할 매수 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내로 2억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은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시기부터는 또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공개 라이브는 매일은 못했지만 뭐 고래동 공부 라이브는 어저께 빼고 거의 매일 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해야겠습니다. 찐 반등이 나왔으니까 고래동 공부 통화하시면 더 자주 저랑 접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십니다. 고래동 공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제 고래동 공부라고 치면 저희 그 팬딩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팬딩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딩에 여기 고래동 공부 마크 있거든요. 좀 상세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고래동 공부 이거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최신 컨텐츠가 연결이 되고, 요 마크 있잖아요. 요 마크를 누르시면 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멤버십 써있는 여기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5-6번 정도 라이브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중요한 때라서 7번 라이브를 했고, 웅달님이 한 2-3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라이브를 하십니다. 뭐 보시면 엄청 자주 하죠.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 15분에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예상을 다들 하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찐반이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녀석이 이제 더 많이 가겠죠. 네, 여기까지 엄청난 상승, 좀 조정 있었지만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좀 비트코인을 약하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의 최고점이 한 69,000달러였거든요. 지난 시즌 최고점이 69,000인데 이게 오를 만큼 올랐다? 글쎄요. 그냥 최고점은 이거 대비 최소 2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그러면 대략 한 7만이라고 잡고 7만 달러에 2배 하면은 14만 달러죠. 그래서 저는 14만 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14만 달러. 많이 올라가면 한 3배. 그럼 한 21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21만 하면은 조금 우스리 떼고, 그래서 한 20만 요 정도 보거든요. 20만 달러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많이 가면. 그래서 14만 달러면 한 2억 정도, 20만 달러면 대략 한 3억 정도. 그래서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뭐 작년부터 누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작년 뭐 어느 시점부터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한 10% 정도의 낮은 확률로 한 30만 달러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진짜 미친 듯이 사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30만 달러가 된다고 치면 그럼 뭐 한 4, 5억 되겠죠. 여기까지 뭐 10억, 올 시즌에 10억은 솔직히 가능성이 0.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 많이 오르면, 버블이 엄청 끼면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합리적으로 여기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한 8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 되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0.01개를 매도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시작인 거죠, 시작. 네, 뭐 0.01개 판다고 뭐 인생이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요 정도 분할 매도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저는 올해 한 반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반 정도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반 정도는 장기 보유할 거고요. 그 반은 한 제가 70대까지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몇 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때 얼마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새벽 3시에 라이브를 하게 되다니. 그리고 이 새벽 3시인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시다니.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너무 기쁜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좋네요. 이게 언제 넘을까요? 저는 10만 달러 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10만 달러거든요. 와, 진짜 올 시즌은 10만 달러 이야기 진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만 달러 넘으면 빠지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10만 달러 넘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네, 넘고 와 이제 불장인가 하면 빠지고 10만 달러 넘어 이제 불장인가 하면 빠지고 10만 달러 불장인가 하면 빠지고 엄청 빠졌죠 이번에는. 와, 솔직히 저도 이번에는 좀 무섭긴 했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조정이 아주 심하게 나오면 한 6만 9천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열어놨거든요. 6만 9천 여기까지 열어놓으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 7만 8천까지 갔었잖아요. 뭐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PC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죠. 그러면서 좀 상승 반전되고 뭐 좀 더 조정 받을 수는 있겠지만 78K가 바닥 부근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빠져봤자 한 74K에서 76K 정도? 요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래동 공부에서는 말씀드렸는데 금, 토, 일, 월 중에서 최저점이 나올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날 나온 78,000달러가 최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든 시기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다가 또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제 차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에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성이 이제 좀 상방으로 가는 그림이 앞으로 좀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울기가 진짜 엄청난 것 같네요. 여기서 매물대 없이 올라갔잖아요. 빠질 때도 매물대 없이 빠지고 오를 때도 역시 매물대 없이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시 어나더 레벨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 요 밴드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뭐 2번 정도는 더 이런 어나더 레벨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때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 팔아버리신 분들은 다시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지켜내신 분들, 두렵지만 팔지 않고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으니까 네, 앞으로도 좀 더 오래 홀드하셔서 큰 수익 다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새벽 3시네요. 새벽 3시에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방송이 이런 맛이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방송하는 네, 이런 즐거움이 있죠. 왜 올랐냐? 갑자기 뭐 어리둥절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 크립토 이야기를 일부러 좀 자제를 많이 했잖아요. 드디어 네, 입을 열었습니다. 리플이랑 솔라나, 에이다 이런 미국 코인들 위주로 비축자산 이제 뭐 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너무 당연하게 뭐 비트랑 이더도 거기에 포함된다,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코인들이 다 엄청 올랐어요. 솔라나도 엄청 올랐고요. 뭐 그냥 누가 올랐고 뭐 누가 안 올랐고 할 거 없이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랐습니다. 다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하죠. 네. 누구나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오르는 네,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으로 간다고 해서 조정 없이 그냥 무조건 쭉 올라가기만 하는 네,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또 팔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팔지 마세요. 여기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좀 조정받더라도 또 가고, 네, 또 조정받더라도 또 가고, 뭐 할 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 안 팔고 더 오래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트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타이밍에.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정도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알트는 또 엄청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조정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62%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요걸 깨지는 못했죠, 당연히. 앞으로도 올 시즌에 이걸 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거의 뭐 한 3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네, 이제는 올해 1년 동안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올랐지만 네, 이제는 쭉쭉쭉쭉 빠지면서 40%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인데 40%까지. 그럼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냐? 아니죠. 네,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에서 3억까지 오르겠지만 알트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정말 이제까지 오른 거 다 뱉어낼 만큼 알트는 다 빠졌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불장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불장이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세게 안 나와서 이번에는 좀 큰 조정 없이 가나 보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조정 받을 것도 이제 다 받았어요. 네, 정말 팔 사람 이제 다 팔았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잖아요. 팔 사람도 다 팔았다. 이제는 좀 갈 일이 좀 남았다. 이제는 가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한 4.2%도 깨졌었거든요. 4.195까지 갔었잖아요. 국채금리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얘기잖아요. 비트코인에 뭐 대단한 호재죠. 너무 좋은 거죠,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온 우주의 힘이 비트코인에 이제 또 다시 모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나스닥도 많이 오르겠죠. 나스닥도 18,000 얼마였죠? 18,300까지 빠졌었는데 조금 반등했어요. 18,800까지 반등했는데 2만 포인트 다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가면은 한 2만 4, 5천까지 올 시즌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버블이 꺼졌다는 생각은 뭐 전혀 안 들고요. 이제 곧 있으면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페드 와치인데 3월 달에는 동결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재 4.5%거든요. 미국 금리가 이대로 갈 것 같고, 5월 달에는 조금 낮아졌네요. 조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동결 쪽을 더 다들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이 중요한데 6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한 거죠. 동결된다가 18%니까 금리 인하된다가 82%. 네, 엄청나죠. 거의 된다는 거잖아요. 6월 달부터는 이게 선반영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금리 인하 되니까 뭐 한 3, 4월에 비트코인이 오른다. 너무 자연스럽죠. 금리 인하가 이제 곧 있으면 다시 될 텐데, 지금 뭐 2번 정도는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3, 4번 정도로.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은 비트코인에 뭐 엄청난 호재죠. 그러면서 올해는 좀 상승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95,000까지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오르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상승 끝난 거냐? 뭐 그렇게 또 두려우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조금 빠진다고. 일단 95,000까지는 올랐거든요. 네, 좀 조정받겠지만 조정받고 다시 가고 조정받고 다시 가고, 원래 상승은 그런 모습인 거 이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방송할 때에는 자릿수가 하나 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 돌파하고 뭐 이런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불리시해지면 오늘 안에도 다시 10만 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만 달러 오늘 돌파하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하죠. 다시 6자리를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번 주도 최대한 열심히 자주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5일 오후 11시 33분입니다. 요즘에 정말 변동성이 심하죠. 저도 비트코인 투자 그래도 꽤 했는데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한 거는 좀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만불빔 이런 거는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만 달러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제 만불빔이 이제 심심치도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의 2만 불빔 가까이 나왔죠. 여기 뭐 9만 9천 달러였는데 여기서부터 7만 8천 달러까지 무려 2만 1000불 빔이 나왔었죠. 그래서 7만 8천 달러를 찍었고, 이게 최저점인지는 솔직히 알 수 없죠. 이게 최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저점이 이 근처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쉽게도 CME 갭을 조금 남겨놓고 다 못 메웠어요. 예전에 11월 달에 있었던 작년 11월에 CME 갭이 한 77,8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CME 갭이 여기 보시면은 뭐 나와 있죠. 요 갭이 있잖아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못 메웠거든요. 여기가 대략 한 77,8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조금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78,000달러였거든요. 몇백 달러만 더 내려왔으면은 이걸 완전 다 채우는 건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엄청나게 큰 CME 갭이 생겼었죠. 이번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CME 갭이 뭐 이번에 크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건 뭐 금방 메웠죠. 네, 너무 빨리 메워버렸습니다. 아무튼 뭐 CME 갭 뭐 그런 건 뭐 미신이니까 뭐 이거는 뭐 사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고 뭐 현실에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CME 갭이 메워지든 말든 뭐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건 1시간 봉인데요. 이게 며칠 안 됐어요. 2월 21일이거든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돼서 99,000달러에서 78,000달러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하루 이틀인가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한 이틀 정도 걸렸네요. 네, 이틀 만에 95,000까지 올라갔죠. 무슨 차트가 진짜 놀랍습니다. 2만 1000불 떨어지고 그리고 곧장 급등해가지고 16,000불이 올라갔어요. 네, 트럼프가 5개 코인을 언급했죠.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리플 뭐 이렇게 5개 코인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16,600달러가 훅 하고 올라서 95,00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니까 저는 이제 끝났나 보다 조정은 이제 또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비트코인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스닥이랑 동반 하락했어요. 어젯밤에 81,5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81,500달러까지 그냥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끝났나 했더니 오늘 또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뉴스가 있긴 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또 만불빔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진짜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네, 무려 2만 1000불 떨어졌다가 16,000불 올랐다가 또 13,000불 떨어졌다가 또 막 9,200불 올랐다가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냥 분할 매수하던가 나의 상황에 달려 있는데 내가 시드가 좀 많다, 쉽게 말해서 현금 비중이 높다, 그러신 분은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분할 매수 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네, 저처럼 살 만큼 샀다, 돈도 없다, 현금이고 뭐고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관망하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그냥 지켜보면 돼요. 어떻게 되나. 아니면은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도만 안 하면 돼요. 매도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잘 사셨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쯤 되면은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샀을 거고, 이렇게 오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이제 올랐네, 늦었네 하면서 뒤늦게 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또 빠져가지고 또 물리고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빠진다고 굳이 팔지 마시고요. 오른다고 굳이 사지 마세요. 네, 그냥 내가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뭐 20분할 하려고 했으면 그냥 하루에 일정 금액씩 20일 동안 사면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오른다고 뭐 기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내가 사거나 팔 게 아니면 중간에 가격 변동이 있든 없든 솔직히 말해서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쵸? 저는 첫 매도를 한 14만 불 정도에서 할 생각이거든요. 14만 불.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2025년 중에는 될 것 같거든요. 14만 불 정도는 충분히. 지금 뭐 한 7만 8천 달러에서는 거의 두 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빠졌을 때, 지금도 많이 빠진 가격이죠. 전 10만 불만 돼도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가격이 8만 8천이니까 지금 좀 빠지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중간에 굴곡은 많겠지만 어찌됐든 여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간에 뭐 훅 빠져도 뭐 여기만 가면 내가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떨어지는 거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멘탈 관리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오른 이유는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또 재차 오르게 됐거든요. 미국 상무장관인데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요 분이에요. 요 분. 하워드 루트닉. 이분이 언급을 했어요. 무슨 인터뷰 같은 걸 하셨는데 암호화폐 서밋 이번 주 금요일인데 3월 7일 금요일인데 이게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토요일쯤 될 것 같아요. 3월 8일 토요일. 이 시간에 암호화폐 서밋을 하거든요. 주요 참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크립토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실망감도 있고 맨날 관세 얘기만 하고 이러면서 맨날 빠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주말에 입을 열었죠. 그래서 그 기쁨에 9만 5천 달러까지 단숨에 달려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관세 얘기 막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협정, 네, 종전이 결렬되면서 종전이 무산됐죠. 네, 그러면서 또 다시 재차 빠졌는데 지금은 뭐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좀 유감을 표하고 후회하고 있다 뭐 하면서 또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서밋 뭐 이게 중요하죠. 크립토 서밋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암호화폐 정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데이비드 sak스가 크립토 차르잖아요. 네, 그분도 참석을 하고 아마 상무장관도 하워드 루트닉도 참석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이클 세일러 형님도 참석을 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자기도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누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알트를 투자 안 해서가 아니라 업계 사람들은 트럼프는 5개의 코인을 이야기했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랑 솔라나랑 그 다음에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을 이야기했는데 에이다는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에이다가 여기 왜 들어가냐 하면서 욕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코인베이스 CEO인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바탕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CEO들은 다 비트코인만 하자. 얘네들은 그냥 다 빼자. 그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알트는 넣고 어떤 알트는 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냥 비트코인만 하자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게 오히려 얘네들도 좋습니다.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좀 알트 쪽에 좀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트가 가면 알트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불장 오면 알트가 더 많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크립토 서밋에서는 네, 일단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뭐죠? 리저브라고 하나? 그냥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 가지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만 채택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가 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재원 마련인데요. 돈이 없잖아요. 미국 정부 뭐 부채가 이제 한 36, 7조 될 것 같은데 36, 7조 원이 아니라 36, 7조 달러입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금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법안으로 지금 뭐 통과가 될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통과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면 그거는 네,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저는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첫 회의에 그것도 크립토 서밋 첫 회의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요런 결과가 빠바박 하고 도출되었다. 이렇게 될까요? 네, 쉽지 않겠죠. 네, 좀 실망감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3시 30분부터 7시 30분 한 4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회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인데 이때 무슨 이야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좀 변죽을 많이 울리게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냥 서로 의견이 다 일치할 리는 없잖아요. 뭐 다 들어보고 나서 트럼프 맘대로 하는 건가? 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 이전에는 우리 트럼프 이취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때도 정말 현란했거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1일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인데 이때 정말 현란했잖아요. 그쵸? 1월 21일 날 일단 트럼프가 취임된다라는 기대감에 엄청 오른 거 보이시죠? 근데 행정명령 하는 거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취임 연설할 때 크립토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엄청 빠졌거든요. 오른 거 다 빠졌거든요. 3월 7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3월 8일 날 아침도 요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별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안 오르는 거냐? 언제 오르냐 대체? 비트코인을 올려주는 거는 저는 미국의 뭐 이런 회의가 올려준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은 저는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죠. 91%니까. 하지만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50%로 올라갔어요. 한 50.5%.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다. 이거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안 높았어요.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원래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동결될 가능성이 72%였거든요. 엄청 높았죠.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게 확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빠졌죠. 네, 한 반 정도로.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요. 6월 달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요. 한 85%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확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한 3번까지 될 가능성이 84%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거든요. 작년 말에만 해도, 작년 12월만 해도 2025년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예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파월이. 근데 3번까지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하. 금리를 낮춰가지고 3번 낮추면은, 네, 그러면 2025년에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5월 7일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54.6%로 되게 높아졌잖아요. 금리 인하가 5월 달에 되면 5월 달에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미리 선반영 되겠죠. 한두 달 일찍 반영되니까 3월에서 4월부터는 네, 이제 금리 인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 이게 금리 인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냐? 제 생각에는 이게 FOMC 3월 회의에서 동결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쯤에 일본 금리 결정도 있을 거예요. 뭐 인상된다는 말이 많은데 인상될 수도 있죠. 네, 그럼 그때는 뭐 안 좋을 거예요. 엔캐리 현상도 좀 나타날 것 같고. 아무튼 이때 동결이 되고 나면 그 넥스트를 생각하잖아요. 이미 동결되면은 악재 해소죠. 이미 이거는 결론이 난 거니까 다음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네,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월 말 정도? 네, 이때부터는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긴 좀 섣부를 수 있겠지만 2월 달에 워낙 많이 빼주고 지나가서 3월 달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뭐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워낙에 바닥에서 출발해 줬거든요. 84,000달러. 3월 달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84,000은 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넘고 있죠. 3월 달엔 양봉 마감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3, 4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니까 그래도 4월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월 달은 제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달인데 5월 달은 좀 뭐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5월, 6월 뭐 이럴 때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는 또 다시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올 시즌. 여기까지잖아요. 올 시즌 내내 좀 금리 인하를 달고 살게 될 것 같아서 2025년 내내 좀 좋은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에는 뭐 그렇게 딱히 금리 인하가 많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에 불장이 한 3, 4월에 발동 좀 걸었다가 또 뭐 조정 받겠죠. 오르면 꼭 조정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좀 많이 올라가는 앞으로 요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을까. 뭐 저는 올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도 비트코인 좋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팔진 마시고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완전 배랬다. 뭐 그럼 팔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2억, 3억, 4억. 이건 너무 비싸다. 뭐 그럴 땐 팔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올라서 파는 건 괜찮은데 너무 떨어져서 판다? 글쎄요. 너무 떨어졌는데 그럼 더 사는 타이밍 아닐까요? 네, 떨어졌다는 이유로 팔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떨어졌다는 이유로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을 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때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항상 박해봤던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늘 박해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심지어 대통령이 크립토 서밋을 개최한다? 회의를 한다?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업계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연방정부에서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는, 채택하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각 주 정부에서는 지금 논의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50개 중에서 미국의 주가 50개잖아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해야 된다. 뭐 이런 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통과된 게 이제 몇 개씩 나오겠죠. 그럼 다른 데도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정말 중요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 비축자산 삼으면 다른 나라도 많이 하겠죠. 뭐 음모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뭐 이건 모르겠지만 카더라 하는 썰은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 풀기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주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덧 4.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조금 전만 해도 4.6%였거든요.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에 더 매력적인 가격인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 비중이 낮다, 냉정하게 말해서 본인이 알겠죠. 현금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세요. 네,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힘들죠. 뭐 좋을 중도 아니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막 하실 텐데 요럴 때는 그냥 잠을 좀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 변동성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딱 덮어놓고 잠을 많이 자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 잘 지켜내시고요. 2억, 3억 넘을 때까지 팔지 않고 오래오래 잘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